관악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더더 인성교실 9번째 수업을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멋진 그림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 남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나라를 아주 훌륭하게 잘 다스리고 있던 솔로몬에게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와 살아있는 한 아이를 보며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중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나요? 솔로몬의 선택은 여봐라, 칼로 이 아기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도록 하여라 였답니다. 솔로몬 왕의 말에 한 엄마는 아기를 둘로 나누라고 했고 다른 엄마는 아기를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이걸 본 솔로몬 왕은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했던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악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이 유명한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죠?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선생님은 솔로몬은 참 공정한 판결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이야기에서 봤듯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정의 의미에 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활동은 먼저 공정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나의 공정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면 다음 두 개의 한자를 만나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한자는 공평이라고 읽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정의라고 읽고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유지해주는 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평의 공, 정의의 정, 이 두 한자를 합한 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그래서 공정의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고 또한 올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네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흔히 공정하다 또는 불공정하다라는 말을 할까요?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공정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숭이 두 마리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주는 게 뭡니까? 어떤 과제를 주고 왼쪽 원숭이에게는 오이를 줬답니다. 오른쪽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이게 포도랍니다. 포도를 지어줬는데 자, 이 다음 과제 보세요. 자, 또 과제를 줍니다. 자, 돌멩이를 다 줬어요. 오이를 줍니다.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왜 쟤는 포도를 주고 나는 오이만 줘요?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네, 그런데 차별하면 안 되죠. 네, 원숭이도 알아요, 차별하는 거. 네, 포도가 더 맛있다는 거 알겠죠. 네, 하지만 꿋꿋하게 또 줍니다. 이걸 먹으라고? 네. 아, 원숭이도 네, 다 보세요. 오이 주니까요. 에이, 자, 너나 먹어, 너나 드세요. 네, 합니다. 원숭이 지능 뛰어나요. 차별대화하면 안 됩니다. 영상을 잘 봤나요? 원숭이는 왜 화가 났을까요? 처음에 원숭이 두 마리가 있었죠.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주워서 주면 그 보상으로 오이를 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기쁘게 오이를 받아서 먹던 원숭이가 그런데 옆에 있는 원숭이가
보상으로 포도를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보상으로 오이를 주면 받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화가 난 이유는 같은 일을 했는데 보상을 똑같이 해주지 않아서죠.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공정이란 각자 노력한 만큼의 대가, 보상을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어요. 영상을 잘 봤나요? 세 사람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처음에는 세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사람에게 받침대를 한 개씩 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상황이 옳은가요? 선생님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키가 제일 큰 사람은 받침대가 사실 필요 없어요. 그 필요 없는 받침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세 번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세 사람 모두 즐겁게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만약 장애를 가진 친구가 함께 야구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완만한 경사가 있는 받침대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작은 곰인형과 큰 곰인형이 시소 타기 놀이를 합니다. 균형을 잘 맞추어서 즐겁게 시소 타기 놀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받침대를 가운데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계속 기울어지겠죠? 즐거운 시소 타기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만 옆으로 옮겨주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공정함의 기준이 반드시 가운데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모두 입장과 처지가 다르고 조금 더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면 진정한 공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이란 각자 구성원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 안녕, 내 이름은 소리야.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하고 장래희망은 화가가 되는 거야. 안녕, 내 이름은 엘리.
루마니아에 살고 있지. 나는 지금 거리의 맨홀에서 외롭게 살고 있어. 나의 유일한 친구는 강아지뿐이야. 내 이름은 르네야. 내가 사는 IT에서 얼마 전 큰 지진이 있었어.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쳤어. 가족과도 헤어지게 되었지. 나는 오늘도 무너진 건물 위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 안녕, 내 이름은 칼람이야. 내가 9살 때 전쟁터에 끌려갔었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 나의 마음의 병이 나아서 다시 예전처럼 밝게 웃을 수 있을까? 안녕, 내 이름은 하니아야. 나는 인도에 있는 카페트 공장에서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해야 해. 내 꿈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의 빚을 모두 갚는 거야. 거짓말이지? 아니, 거짓말 같은 우리의 우리의 진짜 진짜 이야기란다. 그림책 거짓말 같은 이야기 잘 들었나요? 그림책에서 만나본 친구 5명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소리, 엘레나, 르네, 칼라미, 하니어는 나이는 모두 같지만 지금 각자 처해 있는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같은 학급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정한 학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정의 의미는 각자 노력한 만큼의 대가와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각자 다른 입장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두가 공정하려고 노력을 할 때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그냥 진짜 거짓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공정하십니까? 나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선생님과 함께 나의 공정 지수를 알아봅시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자신의 점수를 모두 더해주세요. 모두 더했나요?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더한 점수가 41점에서 50점 사이이면 당신의 공정성은 아주 우수합니다. 점수가 31점에서 40점 사이면 조금만 더 공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점수가 21점에서 30점 사이면 조금 더 공정하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점수가 20점보다 낮으면 오늘 공부를 통해서 공정함의 의미가 무언지 알고 조금만 더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얼마나 공정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공정함은 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더더 어울림 인성터 학급방에 들어가면 이야기 나눔 방 게시판에서 오늘 수업에서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공정함, 공정성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보고 친구들의 생각도 함께 알아봅시다. 관악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며 조금 더 공정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수고했어요.